경기도 수원 근처 산울이라는 작은 마을에 컴컴한 새벽길을 한 소녀가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연화. 17 꽃다운 나이에 비할 데 없이 고운 얼굴을 가졌지만 어릴 적 앓은 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절름발이 계집이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굳고 맑았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거두어준 보호자라 믿었던 한 여인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연화를 친족처럼 대하기는커녕 종처럼 부렸습니다. 매일 물 깃고 빨래하고 불을 떼고 밥 짓는 온갖 굳은 일은 모두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아야 할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져 17 소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절름발이 계집애야. 어서 물동이 채워오지 못할까? 해가 중천에 뜨도록 꾸물거리면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알아라. 여인의 고함에 연화는 작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길러가는 길, 연화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모습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도 저 구름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꼭. 그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연화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값은 얼마나 쳐주시겠소? 다리를 절긴 하지만 얼굴이 반반하고 나이도 어리니 양반댁 첩으로는 쓸만하겠군. 은자 10냥을 주겠소? 아이고, 그건 너무 적소. 적어도 20냥은 받아야지요. 절름발이 계집에게 20냥이라니. 15냥이 마지막이요. 싫으면 마시오. 좋소. 그럼 내일 새벽에 데려가시구려. 그 계집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소? 그 말을 들은 연화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과 배신감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발길 닿는 대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울렸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산길로 접어들었지만 미끄러운 흙길에 발을 헛디딘 연화는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힌 희미한 비명과 함께 연화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이마를 짚는 온기에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다행이구려. 산길에 쓰러져 있기에 이리로 모셨소. 연화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심하시오. 많이 다친 듯하니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오. 낯선 사내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해코지할 생각은 없소이다. 비를 맞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요. 그의 진실된 목소리에 연화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약초 냄새가 나는 작은 산속 오두막이었습니다. 누구? 시옵니까? 소인은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사람일 뿐이요. 이름은 진우라 하오. 저는 연화라 하옵니다. 연하랑.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헌데 이 깊은 산중의 아가씨는 어인일이시오. 혹 도망치는 중이었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던 보호자로부터 도망쳤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연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 걱정 마시오. 이곳에 있는 동안은 아무도 아가씨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 낯선 사내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연화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연화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시는 것이옵니까? 소인은 양반가의 서자였소. 본가에서 내쫓겨 이렇게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지요. 그의 사연을 들은 연화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그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 낭자와 같이 고운 마음을 가진 이는 드물 것이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칭찬에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고 음식을 만들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 진우에 대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다녀온 진우가 다급하게 돌아왔습니다. 큰일이오. 낭자의 보호자가 관아에 낭자를 신고했소. 그런데 고을 사또가 낭자의 미색을 듣고는 첩으로 삼으려 포졸들을 풀어 찾고 있다 하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새벽 함께 다른 고을로 떠나야겠소. 이곳은 더는 안전하지 않소.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이웃 고을 장터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도 불행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도망친 절름발이 계집이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진우와 연화는 인파 속에서 서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군중에게 밀려 넘어지려는 순간 한 노파가 나타나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라오. 정신이 온전치 못해 집을 나간 것이니 내가 데려가겠소? 노파는 연화를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와 마을 외곽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앞날을 내다보는 무당이란다. 내 팔자가 기구한 것을 알고 돕고자 한 것이니 며칠간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거라. 그러나 셋째 날 밤, 연화는 노파와 사또의 하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계집은 잘 데리고 있느냐? 걱정 말게. 내일 밤 약조 한 대로 사또 나리께 온전히 데려다 드리겠네. 잘했소. 나리께서 상은 두둑이 내리실 것이오. 연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파마저 자신을 속이고 사또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집이 정말 양반가의 딸이 맞는 게냐? 그렇다더군. 사또 나리께서 알아보니 오래전 납치된 김대감 댁 외동딸이라 하오. 그 보호자란 여인이 빼돌려 종처럼 키우다 팔아먹으려 한 것이지. 자신이 양반가의 딸이라는 사실에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노파의 집을 빠져나온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그곳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 무사했군요. 노파가 수상하여 계속 집을 지켜보고 있었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엿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진우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진우는 놀라며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혼서였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정혼서요. 어릴 적 김대감 댁따님과 정혼을 했었소. 그 아기씨의 이름이 바로 연화였지요. 연화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진우가 원래 정혼한 사이였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운명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이오. 감격도 잠시, 포졸들이 쫓아오는 소리에 두 사람은 다시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을 도망치던 두 사람은 한 폐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결국 포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체포하라. 두 사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음흉한 눈길로 연화를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이 절름발이 계집을 데리고 도망친 놈이로구나.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내 처소로 끌고 가라. 이 낭자에게 손대지 마시오.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산에 바로 연화의 친아버지인 김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사또, 내가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터. 이곳에 잡혀온 처자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왔노라. 연화가 앞으로 나섰고 김대감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호, 내 왼쪽 어깨에 작은 꽃 모양의 점이 있느냐? 이에, 맞사옵니다. 제 왼쪽 어깨에 작은 꽃 모양의 점이 있사옵니다. 연화야. 내 딸아. 아비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부녀는 눈물 속에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김대감의 분노에 찬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내 딸을 납치한 저 악독한 여인과 내 딸을 탐하려 한 저 사또를 당장 하옥하라. 그때 진우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신분과 연화와의 정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자 내 딸의 정혼자였구나. 서자이면 어떠하냐. 자네의 그 마음씨가 중요할 뿐. 그렇게 모든 시련이 끝나고 연화는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연화와 진우의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화롯을 입은 연화와 새 사모관대를 갖춘 진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첫날 밤 붉은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사옵니다. 제가 이리 행복해도 되는 것인지요? 당연하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함께 겪었으니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오. 진우는 부드럽게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스함 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연화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고 연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그 마음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연화와 진우의 사랑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의미를 전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